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는데 최고위 결과가 이제 전해졌는데 언론을 통해서 지도부 9명 중에 7명이 제명안에 찬성하였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이라는 게 이제는 저는 뭐 정상성을 잃어버린 지는 너무 오래됐고 이제 어떻게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느냐 전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한동훈 제명도 이미 다 짜 맞춰놓고 이미 다 예상됐던 거를 오늘 그냥 이제 결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 이후에 복귀하면서 이제 칼을 뽑아든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보면서 참 놀란 거는 야 정치인의 변신은 유죄다.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러니까 변신은 유죄다. 오늘 최고위자 쭉 들어봤는데 아니 그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래도 그냥 돌맞을 각오하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하더라고. 그나마. 예. 근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갑자기 AI 뭐 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중요한 약간 날에. 또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야 저분이 참 정치를 향한 욕구가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보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은 일단 잘못된 결정이고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게다가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세트로 지금 내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반대파 숙청을 하는 건데 그 자유의지의 총체가 당대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유의지의 총체는 또 인정을 안 해서 또 계속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의 논리를 써가지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내쫓는 데 성공을 하겠으나 제가 예언합니다. 1년 안에 또 제2제3의 한동훈 또 나옵니다. 저 당은. 아, 그 안에서? 아니, 왜냐면 이견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아니, 내 마음도 하루에 3번씩 4번씩 바뀌는데 여러 사람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공산당도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이걸 네. 탄압하는 거잖아요. 공산당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국민의힘도 이제는 전체주의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제2제3의 한동훈이 또 나올 거고 지금 저 사람들의 침묵하면서 장동혁 앞에 또 줄을 서잖아요. 저런 식으로 가면서 이 정당이 망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쯤 되면 정말 민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국민의힘을 뒤집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야. 워낙 정치력이 없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YS 서사를 또 읊고 마지막에는 또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무슨 터미네이터 서사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놀드 슈왈츠네거. 알비백 네, 그걸 쓰니까 알비백. 네. 야 이분은 정말 정치를 더 이어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이제 국민의힘 내 우군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숫자로 헤아려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장동혁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는 게 결국은 한동훈 제명 확정을 반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려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는 107석이죠. 그 중에서 16명만이 사실은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 힘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의 정당의 틀을 바꾸기에는 미약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정치는 모르니까 네. 이러다가 한 4월 달쯤에 극적으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훈이 뭐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을 밀어낸다면 뭐 한동훈이 나간다든지 진짜 그런 왜냐면 국민의힘은 공작을 하도 하니까 큰 빅픽처가 있는 공작 아니야? 1대1로 무슨 뭐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마저 드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더 이상 대중에게 소구력이 없구나. 뭐 네. 당뿐만이 아니고 신규 변호사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탄압받는 지도자의 이미지로 해서 엄청난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제명이 타당하냐 마냐 물었을 때 비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절차나 내용에 비춰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한동훈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우리 정치권에서는 신상품을 좋아하잖아요. 좋든 나쁘든 새 거면은 일단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력이 짧잖아요. 근데 새로 등장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관심도 가졌지만 네. 지금의 한동훈은 이제 신상은 아니라는 거죠. 긁어본 복권이고 이제 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는 사실 정치인들을 볼 때 세 가지 사를 보거든요. 하나가 사람 됨됨이. 사람 됨됨이. 두 번째가 사상 여부. 사상 여부. 마지막이 사연을 봅니다. 사연. 사연이 서사를 말하는 건데 뭐 한동훈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는 뭐 인덕의 여부는 아마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의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고 두 번째 사상인데 이분이 뭐 검찰 조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치 시작했다라는 거는 내용이 없다. 이걸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취약한 지점이 이 사연, 서사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검사를 대한민국에서 누가 압니까?
그냥 2,500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픽해가지고 중앙지검 가면서 3차장으로 특수수사를 맡겨. 또 검찰총장 가면서 반부패 부장 검사장 또 그렇죠. 달아줘.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이 대권 가지면서 또 됐어. 그러고 나서 정치 시작할 때도 비대위원장이 첫 경력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대표 하다가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서사의 면에서도 윤석열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아하.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투쟁해서 얻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광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쟁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번에 처음 광야 나가는데 길이 어딘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이미 긁어본 복권이고 이미 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도 팬분들 많이 모이셨던데 정치는 팬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 팬심, 제한적 팬심 오늘도 진짜 보수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 워딩이 그 진보인데 진짜 보수. 그러니까 진보. 진보 그리고 보배 보수의 배신자 보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광야로 나가는 첫 발자국부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한 그러면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대명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뭐 재보궐이라도 나가겠다는 걸로 읽어야 그러니까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아니면은- 궁금해합니다. 지금 지금. 연어나 네. 말이 보통 집 떠났다가 돌아오지 네. 사람은 이게 뭐 기소 본능인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미 당에서 제명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지는 밖에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당을 만들어서 한동훈 당이 뭐 대권을 먹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럼 민심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도 지금 무소속이고 바깥에 중도 민심 속에 있는 그렇지. 저도 그중에 점 아닙니까? 저 한동훈 대표 지지 죽었다 깨도 못해요. 아니 꽝인데 어떻게 지지를 해? 꽝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현실이에요. 제가 현실. 그러니까 정말 향후 진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기자들하고 있는 채팅창에서 갑자기 누가 받은 글 하나 올린 거예요. 그 밭글. 내용이 뭐였냐면 밭글 딱 올리면서 밭한 다음에 네. 이렇게 짝대기 하나 하고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이렇게 나오니까 야 혹시 기자회견 2시에 한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 근데 반드시 출마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마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보고 이제 기자들끼리 가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한동훈 출마 팟 모음이라는 거 올렸어요. 그 팟 모임 뭐냐면은 밖을 다 정리한 건데 강남구청장 무소속 출마, 성남시장 무소속 출마,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미국 대통령 출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까 이게. 서울- 하이모 광고 모델 출마 왜 빼요? 이 적혀 있는데 아니, 수산 하이모 씨. 광고 모델 출마 왜 수산 빼요? 씨. 이거 영입이잖아, 영입. 오늘 같은 날은 그런 하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야, 좋을 예, 것 같고 예, 아니 예. 저는 아까 왜 서울시장을 제가 물음표 했냐면 뭐 한동훈 무소속 광장시장 방문 이런 거 가능하지 뭐 어디 시장 방문 아, 시장이 시장 많잖아 방문. 서울에 오뎅도 저 좋아하거든요 예. 오뎅이나 핫도그 많이 사 먹는데 서울시장? 서울에는 어디 시장? 그걸 물어봐야지 서울시장 출마라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고 아니 출마는 자유죠 예. 아니, 본인 돈 쓴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럼 질문 요거 하나만 해석해 주세요. 이게 내가 보도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한동훈 제명 관련해 가지고 그 대안과 미래라고 국힘 내 그 소장파 동아리 있잖아요. 야 웃겨 근데 그 입장도 약간. 근데 얘네가 제명 문제를 다음 주에 개혁신당이랑 만나서 논의를 하겠다. 이거는 근데 이준석이랑 한동훈은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는 나는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 완벽한 헛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안과 미래라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친한계 쪽이랑 좀 겹치지. 목소리가 예. 같이네요. 물론 그 안에는 뭐 한동훈 계가 아닌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류가 한동훈 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은 이준석이라는 개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장동혁하고 한 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비적 한 몸으로. 근데 갑자기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과 싸웠는데 이준석 개혁신당과 상의를 한다?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낭설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지금 그 대안과 미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 정체성도 불분명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 봉기욱 선배가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합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한동훈 입장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나갑니다. 한동훈이. 나간 다음에 그래도 팬층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팬심. 꽤나 나올 거야. 10% 나올 겁니다. 그 예를 정도? 들면 네. 그쯤 나오죠. 그러면 뭔가 지금 그 야권 후보가 분열되어 있는 양상인데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을 후보로 확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합치는 게 가능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제가 틀린 게 네. 오늘 방금 전에 네.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냈어요. 장동혁 너 나가라. 어. 그 수준까지 아, 세게 그래요? 지금 그렇게 입장을 지금 냈습니다. 세게 속보가. 했어요? 네. 그래서 장동혁 그 대표가 당을 거의 낭떠러지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아주 센 발언을 방금 속보로 아, 지금 세게 했어요? 조선일보 속보 나갔습니다. 속보가 아, 지금 그렇군요. 나갔기 때문에 그 제가 안 그래도 오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또 올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이제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반사 이익을 아마 나경원 의원 쪽에서 상당히 좀 방긋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원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이 후보가 됐어야죠. 원래는 네, 정상적인 근데 절차였다고 네, 한다면은 서울시장 보궐도 명태균 때문에 안 돼. 당대표 또 나갔잖아요. 당대표도 명태균 때문에 이준석이 돼. 네. 계속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한번 나가봐야죠. 네, 이번에 한번 나가고 한동훈 뭐 딴 데서 나오든지 하고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진짜 큰 세게 메시지네요. 했네요, 센 보니까. 메시지예요. 네. 왜냐하면 방금 이제 나온 국민의힘 타이틀 달고는 안 나가겠다 이거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로까지 들을 이 수 얘기는 있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 하나다 둘중 이거잖아요. 하나라자. 이렇게 되면 오세훈이 개혁신당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아,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혼합적으로. 오세훈이 네. 2021년 보궐선거 할 때 뉴미디어 캠프, 선거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이 이준석이었어요. 아, 당시에 네, 선거를 치를 때 당시에도 그런 둘이 근거로 사이가 봤을 때는 가깝고 서울시장 할 때도 둘이 종종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관계입니다. 지금 허밍 콩콩님이 그 두 분 말씀 듣고 오세훈 제명되겠네 이런 얘기를 아니,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영린을 네. 건드렸잖아요. 아니 그 지금 당성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오세훈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어. 지금 이렇게 헤드라인이 오. 나가고. 굉장히 세게 이거 이제 뭐 갈 때까지 네. 이제 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님 말씀대로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 참여를 하면 그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경선 불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전에 아마 뭐 거취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오세훈 시장은 저는 지발로 걸어나갈 스타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도 아니고,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고, 모험적인. 더 중요한 거는 오 시장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그렇게 이준석 쪽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에 간다라는 게 뭐 가서 만약에 당선이 100% 확보된다 그러면 가겠죠.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뭐 최고위원도 지금 뭐 수석 최고위원도 탈당하고 뭐 당이 지금 흔들흔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모험을 할 위인이 되지 않는다. 아니 저 그 그렇게 개혁신당을 갔는데 개혁신당이 또 국민의힘이랑 합치는 거야. 아, 또 자연스럽게 그럼 가면 아 이거 호평하는 거죠. 제자리로 오는 지금 거잖아요. 정치 웹소설인가 보니까 지금 이거. 아이 그래도 오 시장님이 옛날에 정수기 CF도 찍으셨고 굉장히 그 인지도나 이런 게 이준석보다 네, 훨씬 한 가지 강한데. 안타까운 건 저는 이준석과 한동훈도 지금은 서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극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서사 있잖아요. 맞아, 그런 그럴 수 서사를 있을 잘 것 같아. 만듭니다 이준석이. 아, 그 서사를. 극적 봉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이준석에 비해서는 한 두 수 아래예요. 아니 근데 요 서사 부분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안전하게 좀 만들어드리면 이게 서사가 좀 불가능해진 게 과거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막 뛰어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판을 만들었는데 펌프질을 했지. 지금은 국민의힘하고 보수 언론하고도 이 소통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첫 번째가 있고 문제는 그 이준석이라는 그 정치인이 그동안에 쇼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약발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고 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한동훈과 이준석 뭐 예를 들어 불고기를 먹고 서로 술 먹고 뭐 운다든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이 사람들이 서로 영린을 이미 다 건드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서로에 들면 대해서. 이준석 쪽에서도 이상하게 장례찬이나 저쪽 극우 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한동훈을 융단 폭격을 하면서 뭐 신체를 공격한다든지 막 이런 발언들도 지금 막 하고 있어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동훈하고도 이준석 쪽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어느 정도 뭐 봉합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저는 너무 많이 건너버린 거 아니냐. 네. 쇼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